내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면요, 저는 무조건 고우해요. 왜냐면 너무 궁금해요.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가 전 너무 궁금해요. 현재 40대 초반의 전효진 선생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는 하루 동안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거를 최대한 노출을 안 시켰는가. 나를 흔드는 요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약간 그런 외부의 광고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과잉된 소비나 과시를 하려는 그런 것들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네. 내 안에서 자족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일을 통해서 자아가 성취감을 느끼고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서 버는 돈에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를 위해 다 안 쓰고 좋은 일에 쓰고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저는 그냥 이렇게 살면서 눈을 감는 게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못 사는 상황이 되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일을 많이 했거나 이것도 그러니까 절제를 지금 저는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때 몰입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맞는데 평생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시험을 한번 통과한 다음에는 삶의 균형을 다 맞춰야 돼요. 내 체력의 균형, 나이의 균형, 관계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의 배분을 전반적으로 쫙 펼쳐서 지금 내가 버는 돈은 60, 70대에 나랑 같이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하루만 산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전체 계획을 가지고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의 영화처럼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주변인을 만들고 그 방송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스타로 만드는데 내가 내 인생엔 스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두고 멋진 그림 한번 그려보면 누구 삶이 더 좋고 나쁘고 어디 있어요? 누가 더 부자고 가난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난데 그냥 나는 나로서 내가 느끼는 환경은 딱 그 안에서 제가 학생한테 하는 얘기가 우주다. 너는 너 하나지만 너 자신은 우주다. 맞죠? 왜냐면 그분이 없어지면 그분이 느끼는 우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다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다. 만약에 내가 죽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은 인생이 이제 없는 거야, 사실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살긴 살지만 지구가 반이 나눠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막 어떤 순서에서 막 몇 등 이거 하지 말고 그건 이제 그냥 어떤 도구나 툴일 뿐이고 그게 나 자신은 내 점수는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없어지면 여러 명이 우주가 없어져요. 내가 무너지면 어떤 누군가의 지구 자체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가 버텨줘야 돼요. 내가 힘을 좀 내줘야 되는 거야. 그분들의 지구와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진짜로요. 선생님께서는 부라는 것이 없었다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이런 충분한 부를 이루으셨어요. 이 부에 대해서 이루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더라, 어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게 특히 자녀를 낳고 그러면 네. 좀 더 준비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이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소비를 흉내를 내게 돼요. 내가 뭐 1억을 버는데 1억을 1년에 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1년 연봉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억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거를 다 써야지만 자기 삶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크든 적든 자기 소비가 커지면 안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춰서 생각했어요. 평생 일만 할 거 아니고 일의 노예를 살 거 아니면 소비가 커지면 안 되겠구나. 나 스스로는 하루를 살 때 마치 수험생일 때처럼 10,000원, 20,000원 이거면 그냥 자족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저는 그 연습을 항상 하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좋은 차도 타요. 근데 저는 대중교통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지하철을 책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몸이 작아서 저는 이제 껴서 타면은 사실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잘 끼어들고 이제 틈에서 이렇게 약간 힘 빼고 있으면 잘 가고 지하철은.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숙련된 삶에서 원래 평생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지금 이 순간도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주고 막 좋은 세팅 해주는 거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끔은 이제 아침에 이게 애들이 먹다 남은 거를 비닐에 싸가요. 빵이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점심 때 그거 먹고. 근데 반찬 이것도 이제 남은 거 그대로 싸가서 국물에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 보면은 수험생 때보다 더 안 좋게 먹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그게 나야. 20, 30대, 10대 이럴 때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한 기능을 많이 발달시킨 다음에 또 열심히 그 일에 미쳐서 불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쌓아지게 한 다음에 맞아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이제 아이 낳고 그러면 좀 그걸 누려보고 싶거든요. 그럴 때 누리면 이걸 내가 한 건가? 꿈만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고 가족들도 그래서 저도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자녀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왜냐면 얘는 얘의 삶을 사는데 저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인생의 성취를 다 하다 보니까 자녀의 성취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요만한 사람이면 거기에 가장 윗선까지 저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자기 한계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 한계 끝까지는 저는 제 안에선 간 거고 그로 해서 성취는 제가 해본 거니까 저는 이제 성취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부모님으로부터 부가 아닌 이제 빈곤한 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잠재 의식을 소프트웨어를 물려받으셨어요. 대물림을. 근데 그건 부모님 탓도 아닌 게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도 또 알지 못하게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받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은 또 그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쭉 받아온 거겠죠. 네. 아까 선생님께서 그 말을 딱 하셨죠. 내 때에서 이거를 끊어야겠다. 이제 자녀분들께는 부의 잠재의식 또는 성공의 잠재의식 요런 정말 좀 풍요롭고 안정되고 요런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좀 물려주시기 맞아요. 위해서 그걸 주려고 네, 네, 제게 긍정의 말을 하려고 하고 네. 제 안에는 긍정의 대사가 없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아빠나 엄마를 쓰면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럼 망해.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대사가 학습된다는 거를 맞아요. 이제 아는 거죠. 저는 네. 여러 책이나 제 이제 경험의 절반쯤을 통해서 긍정의 말과 긍정의 힘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긍정적인 그냥 당연히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거의 끝에가 있거든요. 저희 원래 가족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 대사가 물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 물건 애들이 물건 뭐 쏟으면 혼날까봐 이거 뭐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혼내긴 혼내겠지만 일부러 그러면 근데 물건을 먼저 보면서 깨진 걸 보는 게 아니라 너 다쳤어? 아파? 이걸 제가 계속 훈련하는 거야. 나는 그걸 받아보지 못했지만 너는 네 자신이 귀한 줄 좀 알아라. 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밥벌이를 하느냐 이걸 되게 저는 높게 평가해요. 멋있잖아요, 그게. 네. 겉으로 화려해도 알맹이가 없는 삶.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 떳떳하고 내 일에서 자부심이 있고 선생님한테 진짜 존경하고 존중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서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흘러가기를. 그러니까 그건 정말 바른 거니까. 근데 너무 멋있게 잘하고 계신 게 우리가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DNA만 물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잠재의식 소프트웨어도 같이 물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나 저나 인간은 7세 이전의 기억의 소실을 겪거든요. 기억 상실, 7세 이전의 기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런지 물론 7세 이전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특정 이벤트만 기억이 나지 전체적으로 7세 이전에는 인간은 기억을 상실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기억은 상실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으로 받는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긍정의 에너지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마치 DNA가 유전되듯이 맞아요. 예, 받는 거거든요. 너무 진짜 멋있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아이의 우주는 이제 푸른색이 되는 거죠. 예.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겠죠.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거나 힘든 상황 또는 극한의 상황 이러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망설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칭찬해 주시니까 잘 됐다 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임신할 때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온 아이인데 또 갑자기 떠나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은 다 있으니까 일정을 또 하면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나는 이게 심장병 한우도 돕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 아이는 이제 뭐 심장이 안 뛰어서 이제 배에서 이제 이렇게 없애는 수술하고 이러면서 약간 마음속에 혼란함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거의 멍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이나 어떤 상황은 다 선하게 이끄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왔다 간 건 이유는 모르죠. 알 수도 없죠. 근데
선하게 선한 계획 속에 있다. 그냥 그 자체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풀릴 때도 그게 잘 풀리지 않아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안 풀리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 좀 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헤어졌어. 그래서 마음에 그 아픔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잖아, 삶은. 왜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좀 제가 하는 방식은 이게 나에게 더 선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그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잘 지나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근데 그 말씀하신 점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면요. 저는 무조건 고우예요. 왜냐면 너무 궁금해요.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가 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학원 강사 제이 왔을 때도 이거를 만약에 했다가 망했다, 했다가 잘 됐다 했을 때 양쪽 다지만 궁금할 것 같아, 평생. 그럼 일단 해보는 거야. 해보면 약간 2, 3년 막 실패한다고 해봐요. 돌아서 다시 오더라도 궁금함은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이대의 그 궁금함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어떻게 한 번에 다 성공해요. 한 번은 망하고 뭐 접고 이러면서 배우겠죠. 근데 그걸 막 고민만 하면은 성장을 못해. 걸으려고 하면은 기어야 되고 기으려고 하면은 잡고 일어서야 되고 맞아요. 당연히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안 돼, 안 돼. 너는 실패하면 안 돼.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이나 이런 좋은 강연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코칭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나한테 멘트를 줬어도 내 인생의 내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거야. 100세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봤어? 그거 자체도 엄청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서 안 해보는 것보다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그 자체, 그걸 통해서 배운 것 그 자체를 통해서 엄청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또 배웠다. 아직 내가 어린데 이만큼이나 배웠구나.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아침 7시에 업로드가 될 텐데요.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많은 구독자님들, 그리고 혹은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퇴근길에 들으시는 또 많은 구독자님들께 저와 전효진 선생님, 저희 둘이 나눈 이 대화가 구독자님들의 삶에 정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효진 선생님 이렇게 저희 하와이 데저텍 채널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